안녕하세요. 영영스 박박사입니다. 영양제는요, 사실은 많이 먹으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들이 사실 꽤 있어요. 근데 사실 영양제는 겹치지 않는 기능 성분에서 다양한 원료를 선택해서 먹는 방향성은 괜찮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영양제는 나한테 필요한 거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거는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 아마 과유불급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양제는 정말 절대적으로 과유불급이고, 어느 한 영양 기능 성분이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반드시 그거는 부작용이 따라요. 그래서 영양제는 기능 용량만큼만 먹어라. 그리고 또 너무 적게 먹어도 또 기능성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능 용량이라고 설정한 우리나라의 이제 식약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기능 용량만큼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비타민하고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법규상에 상한 규격이 없어요. 임의 기준이에요. 약간 고무줄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체가 사실상 되게 과량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영양학자 입장에서는 되게 싫어요. 왜? 상한 섭취량은 넘기는 제품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 보면은 비타민 D 5000 IU짜리가 되게 많아요. 5000 IU는 우리가 상한 섭취량이 이제 4000 IU란 말이에요. 4000 IU를 넘겼기 때문에 사실 영양학자 입장에서는 절대 권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중에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테이킹을 하고, 사실상 또 약간의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어떠한 전문가들은 사용을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먹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아는 제 고객님들이나 제가 상담하는 분한테는 권하지 않아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적어도 상한 섭취량은 넘기지 마라. 그 다음에 그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에 기능 용량이 설정돼 있는 대로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을 골랐으면 하고요. 그 시중에 보면 사실상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들이 많아요. 저는 우려하는 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첨가물 허용 안 된 거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NMN이라고 한참 유행하고 있는 거, 그거는 어쨌든지 간에 전 세계적으로 허용이 안 된 나라가 무지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허용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직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그래도 국가에서 좀 우리나라 국민 정말 건강을 위해서 제재를 가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국민 건강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영양제, 제가 사실은 뉴시스 컬럼을 쓰잖아요. 영양제 잘못 먹으면 독! 이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최근에도 그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영양제 요즘하게 정말 흔하게 먹고 그냥 우리 여러 알씩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은 아무리 많아도 돼. 다만 이게 중복이 안 되는 게 중요하고요. 하루 총 섭취량이 중요해요. 개별 성분별로의 하루 총 섭취량이 중요하고, 그거를 어떠한 상한 섭취량이 있다면 그걸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함께 먹었을 때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나쁘게 작용하는 그러한 것 조합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조합은 피해야겠죠. 그런 예로 제가 몇 가지를 들어보면은, 철분제를 좀 고용량으로 섭취하면서 비타민 C까지 굉장히 고용량으로 먹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죠. 예, 철분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칼슘하고 비타민 D도 그래요. 비타민 D를 요즘하게 많이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한 섭취량 이상으로 막 드시는 분들도 많아. 근데 이제 그렇게 드시면서 칼슘제를 같이 먹어. 그것도 고함량으로. 그러면은 칼슘의 과량 흡수를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연조직의 석회화가 일어나서 혈관이 좁아진다든지 하는 우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한 섭취량이 있는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상한 섭취량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비타민 A 특히 이제 너무 과량 먹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기질은 영양 권장량의 한 3분의 1에서 한 2분의 1 수준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보충제로는. 요즘하게 뭐 영양제 비교하는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는 기준을 영양 권장량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거보다 낮으면 뭐 결핍 우려가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고요. 보충제는 영양 권장량의 30% 이상만 담고 있으면 걔는 보충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빈혈의 유병률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철을 보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이 없는 종합 비타민 무기질을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철하고 구리는 간에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특히 또 주의하는 게 또 필요하고,
징크, 아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요즘하게 면역 표현을 제품에다 너무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모든 건강기능식품 아연을 무지 넣거든요. 넣게 되면 여기저기서 넣은 거 다 더하면 100이 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징크가 너무 많이 과다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남자의 경우는 10mg, 여자의 경우에는 8mg이 하루 이제 데일리 섭취량으로 족하니까 그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되는 거 요오드 섭취량이 너무 높으면 안 드세요. 우리나라 요오드 섭취량은 진짜 그건 많이 문제예요. 우리나라 평균 요오드 섭취량이 우리 영양 권장량의 2배 수준이에요. 이미 너무 많이 먹어, 평균으로도. 진짜 안 먹이고 싶은 게 요오드고요. 요오드는 들어있지 않은 종합 비타민 무기질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사실 이제 영양제는 이제 약이 아니어서 식품의 범주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지 우리 뭐 개수에 따라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과유불급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수보다는 영양소별 하루 총 섭취량이 중요하고 함께 섭취하는 영양제의 조합이 중요해요. 그래서 함께 먹어서 효능이 뭐 떨어지는 거야 뭐 대체 오케이예요. 먹어서 독이 되는 거는 그러한 조합은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오늘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영해지는 영양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